민호 씨, 혹시 최근에 옷이나 가전제품 같은 거 사신 것 중에 이거 정말 오래 쓸 수 있겠다 혹은 고장나면 수리해서 계속 쓸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신 물건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낡은 믹서기를 새로 사면서 예전 모델들은 부품만 갈아 끼우면 10년도 더 썼던 기억이 나서 좀 아쉽더라고요. 요즘 제품들은 디자인도 멋지고 기능도 좋지만 어딘가 모르게 언젠가는 버려질 물건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지훈 씨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낡은 노트북을 바꾸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고장나면 부품 구해서 수리해서 쓰고 또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새 제품 사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런 소비 패턴이 우리 뇌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 또 이런 일회용 소비 문화가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깊이 파고들어보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설계된 욕망과 끝없는 순환, 미래 소비의 판도를 바꿀 디자인의 힘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뇌과학자의 시선으로 이 현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뇌의 복측 선조체라는 부분은 보상과 관련된 감정을 처리하는데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소유했을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설계된 욕망과 FOMO,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죠.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 한정판 상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측 선조체를 자극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비 패턴에 적응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어려워하는 현상 유지 편향 때문인데요. 아무리 영구적 순환이라는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눈앞에 제시되어도 당장 익숙하고 편안한 현재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데 심리적 저항을 느끼는 거죠. 마치 2015년 아서 황이라는 분이 테드 강연에서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산업이 선형적인 생산 및 소비 모델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물건의 수명이 끝이 없다는 영구순환 디자인은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자본 흐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2015년 아서 황의 테드 강연에서도 강조되었듯 재활용 소재는 이제 단순한 친환경 요소를 넘어섭니다. 이는 생산자가 제품의 재료가 영구적인 여정을 계속하도록 관리하고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가치 순환에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영국 왕립예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제품 수명을 2배로 늘리면 탄소 배출량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곧바로 구매 주기를 연장시키고 신규 생산 수요를 감소시켜 기존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구조에 제동을 걸게 되는 것이죠. 미래학자들의 전망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2036년이 되면 순환 경제는 더 이상 친환경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2035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제품 여권 도입을 의무화해서 모든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재료 구성이나 폐기 후 재활용 경로까지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일회용 소비 문화는 근본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호 씨, 이렇게 전문가들의 통찰을 들어보면 영구순환 디자인이 미래의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너무 피상적이거나 이미 알려진 이야기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과학자의 경우 복측 선조체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결국 설계된 욕망과 FOMO라는 너무나도 상투적인 비판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있어요. 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척하지만 실제 소비 행동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기보다는 이미 널리 알려진 현상만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리학자의 현상 유지 편향 역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2015년 테드 강연을 언급하는 것도 현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없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경제학자의 영구순환 디자인이 자본 흐름을 바꿀 것이라는 주장도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가치 순환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제시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의 제품 여건이나 디지털 추적 시스템 언급 역시 이미 많이 논의되는 내용일 뿐
재료 순환 관리 실패로 인한 시장 퇴출 위협은 너무 막연하고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을 근거로 2036년 시장 점유율 감소를 단정 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판들이 오히려 이 전문가들의 통찰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뇌과학자가 복측 선조체와 설계된 욕망을 언급하는 것은 소비가 결코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즉 본능과 심리적 취약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꼬집는 것이죠. 우리가 피상적이라고 치부하는 그 현상들이야말로 소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뇌과학자는 정확히 짚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리학자의 현상 유지 편향은 바로 그 당연함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망설인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2015년 테드 강연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 심리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연구순환의 이점을 인지하더라도 저항하는 심리, 그것이 바로 심리학자가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꿰뚫는 것이죠. 경제학자의 연구순환 디자인이 자본 흐름을 바꿀 것이라는 주장은 기존의 소유 중심 경제에서 사용과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가치 순환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야말로 미래 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고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그 가치와 순환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테드 강연 인용은 연구순환이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통찰을 들으면서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28세 대기업 사원분은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얘기 들으려니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새 제품 살 때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이셨죠. 바로 그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미래를 바꿀 첫걸음입니다. 45세 중소기업 사장님께서는 이건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변화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현상 유지 편향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심리학자의 분석에 깊이 공감하셨고요. 네, 63세 은퇴 준비자분께서는 요즘은 물건을 사도 금방 질리고 또 금방 버려지는 것 같다며 예전처럼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는 앞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설계된 욕망과 일회용 소비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솔직한 반응들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우리의 뇌가 설계된 욕망과 FOMO에 반응하며 소비를 이어가고 심리적인 현상 유지 편향 때문에 익숙한 소비 패턴을 바꾸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와 미래학자의 경고처럼 이러한 일회용 소비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연구순환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전략적 제품 수명 연장법이나 2035년 이후에 제품 여권 도입 의무화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익숙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연구순환의 가치를 인지하고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며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미래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위한 실천을 넘어 우리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가치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2036년에 재료순환 관리 실패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